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 지수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수와 로그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성질들을 같이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수 함수를 배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각 열기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수 y는 2의 x제곱에서 실수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이제 우리는 이제 x, y 값을 알면은 이제 그래프 위에 점을 찍어서 어쨌든 그 그래프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직접 점을 찍어서 형태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점을 찍어 봅시다. 먼저 가장 기본 x가 0일 때 0,1을 찍어 볼게요. 0,1. 일단 x가 1일 때는 1,2가 되겠네요. 1,2, 1,2 찍어보시고 2일 때 4라고 했으니까 2,4, 3일 때는 8이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찍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생략돼 있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다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어떤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이 점들을 쭉 있게 되면은 이렇게 공백이 메꿔지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형태의 지수함수들을 같이 공부해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1번 보시면,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저번에 그 로그의 정의를 할 때요, 그때 이제 미세 조건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에서의 밑이 거듭 제곱근 성질 때문에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x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해서 이제 1을 빼자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양수인데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랬을 때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x가 정해지면 그 값에 따라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요거는 뭐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따라서 x에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면 y는 a의 x제곱은 x의 함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배웠는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정의역의 모든 원소 여기서는 실수가 되겠죠. 이제 하나씩 대응되면 되는데요. 자,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면 우리 함수라고 하는데 a가 양수일 때, a가 1이 아닐 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제 값을 대입하면 a의 x제곱이라는 값이 하나씩만 같기 때문에 함수가 돼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고요. 따라서 이때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을 지수함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건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밑조건.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밑이 1이면요. 이 함수 어떻게 되냐면요. y는 이제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니까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값이 1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표시를 해보시면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값이 다 1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무슨 함수가 되나요? 상수함수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갖기 때문에 밑이 1이어도 함수는 맞아요.
그래서 상수, 함수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미시 1인 경우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1대1 함수,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말은 이제 y값이 같아지는 게 생기지 않도록 y값이 하나면 x값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고요. 밑에 살짝 보시면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우리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었고 그 역함수가 바로 이제 로그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시 1인 경우는 제외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밑 조건이랑 동일하게 지수 함수에서도 이제 밑은 양수고 1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괄호 2번 보시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나와 있죠. 1번 정의어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생각 열기에서 그렸던 거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정의역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x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x범위. 네, x범위는 여기 전체가 되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거기다 쓸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y 값들의 범위예요. 그래서 y 값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일단은 0보다 큰 범위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 건데 그러면 정말 0 아래쪽은 값이 없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0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까요? 떨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x에 음수를 어떤 수를 넣어도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수가 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0에 엄청 가까워지겠지만 한없이 0에 가까운 작은 수가 되겠지만 이 0을 뚫고 음수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치역은 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y값이 하나일 때 x값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y를 중복으로 갖는 x는 없고요. y가 뭐 하나일 때 x가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대1 함수고요. 일단 1대1 함수고 이제 치역 공역 갖게 한다면 1대1 대응이 되고요. 따라서 역함수 만들 수 있고요. 역함수가 이제 미리 소개하면 이제 로그 함수로 도입이 된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증가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점근선을 찾아볼 건데 점근선 기억나시나요? 자, 점근선의 뜻이 뭐냐면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어느 선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그 선이 뭐니? 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이 지금 보시면 아까 요 밑에 음수 쪽 부분이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여기 요 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선 뭐예요? x축이고요. 다른 말로 y는 0이 되겠죠. 거기다 쓸게요. 그래서 일단 요 직선 점근선이라고 하고요. 얘 이름은 x축이고 여기서는 y는 0이에요. 둘 다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이때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생겨요.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밑에 상관없이 지난다. 그러니까 밑이 어떤 수여도 상관없이 x에 얼마를 넣으면 어떤 값을 가져요. 특정한 한 점을 지나게 되어 있죠. 지수의 특징에서 어떤 점일까요? x에 0을 넣으면 모든 수의 0제곱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미세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0,1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괄호 3번으로 넘어가서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괄호 3번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그냥 이제 점을 x값, y값 대입해서 점을 일일이 찾아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밑이 2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작년에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배웠는데요. 그때 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면 어디 축 대칭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y는 이 x제곱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y는 이 x제곱 그래프 잠깐 보시면 아까 점 2개만 찍을게요. 0일 때 1 지났고요. 1일 때 2 지났어요. 그리고 증가했고 정근선 x축으로 갖고 있었고요. 이런 식의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y축 대칭에서 점을 좀 찍어 보시면 일단은 y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거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은 바뀌지 않겠네요. 얘는 그대로 0,1. 그 다음에 x축의 좌표가 바뀔 테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주시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0,1하고 마이너스 1,2 점을 지나면서 대칭이 되도록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 그래프를 보면서 특징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 정의역 어떻게 되나요? 정의역은 어쨌든 x값의 범위예요. 그래서 x값의 범위 전체 다 갖고 있어서 얘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치역은 y값에 해당하는 범위예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얘가 지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x의 어떤 값이 와도 이 전체가 음수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끝에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역은 지금 이 부분 y값들 지금 다 양수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감소라고 쓰면 되겠네요. 감소. 마찬가지로 점근선 있나요? 점근선. 자,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직선이요.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x축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곡선이. 그래서 이번에도 x축이라고 쓰시고 다른 말로 y는 0 같이 쓸게요. 동그라미 4번.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얘도 있지요. 누구죠? 네, x가 0일 때 우리는 모든 수 0제곱 1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0,1 지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2번, 3번 정리한 걸 가지고 지수함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머릿속에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지수함수의 성질 봅시다. 자, 지수함수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y는 a x제곱꼴로 쓸 수 있었고,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니었어요. 체크. 자,
위에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괄호 2번, 3번 보면은 정의역은 아까 둘 다 실수 전체였고요. 치역, y값 범위는 둘 다 양의 실수였고요. 둘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아까 얘는 y는 2x제곱이었고 아까 우리가 한 게 2분의 1의 x제곱이었거든요. 밑이 지금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1보다 큰 수, 밑이 1보다 큰 수일 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예요. 증가. 그런데 밑이 분수의 형태인 0과 1 사이의 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꼴의 그래프는요. x가 커지면 이제 아까 생각했을 때 y축 대칭 됐잖아요. x가 커질 때 y값은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예요.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둘 다 어떤 점을 지났었냐면 밑에 상관없이 0,1 0,1이라는 점을 지났었고요. 둘 다 점근선이 x축이었어요. 정리가 되시죠?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런 거 봐볼게요. y는 2의 2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이것의 밑은 얼마일까요? 밑은 얼마일까요? 답은 4예요. 자, 우리가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보통 x 앞에 개수가 1일 때 그때의 a가 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4의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은 4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밑이 얼마예요? 얘는 밑이 그렇죠. 2분의 1이겠죠. 왜냐하면 바꾸면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때 밑은 2분의 1 이렇게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밑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특징을 아까 밑의 기준으로 나눴었잖아요.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그때의 a, 밑을 찾을 때 기준은 x 앞에 계수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는 요 밑을 가지고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따져서 그래프의 형태를 추측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5번은 이제 대칭 이동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동그라미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까지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대칭 이동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일단은 어디 대칭인지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라고 하면은 얘 조금 바꿔보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왼쪽에 곱해도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y에 붙으면 어디 축 대칭이라고 배웠나요? 네, x축 대칭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x축 대칭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를 y는 2의 x제곱 먼저 그려보면 이제 외우실 수 있죠. 0,1 지나고 1,2 지나고 형태 잡아볼게요. x축 정근선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축 대칭을 해볼 거예요. x축 기준으로 대칭이거든요. 그럼 아까 점 2개 잡았으니까 써볼게요. 자, x축 대칭이니까 자 0,1은 어디로 가냐면 y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1,2는 어디로 가겠어요? 1, 마이너스 2로 가겠죠. y 바뀌어서. 그래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이것도 식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에 자,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x에도 붙었고 바깥에 y에도 붙었네요. 이거 y 거니까. 그러면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했으니까 결국에 무슨 대칭인가요? 네, 원점 대칭. 기억나시죠? 그래서 x, y 부호 둘 다 바꾼다. 부호 둘 다 바꾼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더 y는 이 x제곱 그려보고요. 자, x, y 부호 둘 다 바꾼다 라고 했으니까 둘 다 바꾸면 0, 마이너스 1 또 1,2 바꿔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이 두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고 어쨌든 점근선은 똑같이 x축이 될 거고 그래프를 원점 대칭이 되도록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x축,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x축 한번 대칭하고 y축 한번 대칭했다 생각해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정확히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까지 배웠으니까 기본 형태를 먼저 그려주시고 뭐 x축 또는 y축 원점 대칭으로 이제 그래프를 찾아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려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빨리 그리는 법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기본대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y는 3의 x제곱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대칭 이용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 똑같이 점 2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얘는 일단 0일 때 1 지날 거고요. 그리고 1일 때 3 지나죠. 일단 점 2개 찍어보고요. y는 2의 x제곱이랑 똑같이요. 얘는 점근선이 이제 x축이 될 거예요. 점근선 x축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x 아래로 음수로 절대 이 값이 내려올 수 없고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지금 x 아래 밑이 지금 3이잖아요.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점점 증가하도록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찾아보고 싶다 그럼 점을 더 찍어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 넣었을 때 9,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점을 더 찍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는 지금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번 그래프에 마이너스 x니까 1번 그래프에서 얘는 어디 축 대칭? 네, y축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러면 기본 그래프 잡아주시고 그래프 잡아주시고 대칭을 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0,1 그대로고 1,3은 마이너스 1,3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점근선 동일하고요.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점근선 동일하고요. 지금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다? 얘는 감소하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고 얘는 점점 y값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평행 이동까지 한번 그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이동, 평행 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 그렸고 x축, y축, 원점 대칭까지 그렸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좌우로 위아래로 평행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 바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점근선은 x축이었거든요. x축이었는데 얘도 따라서 이제 y가 얼만큼 이동하는지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같이 옮겨 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그리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작년에 배웠던 평행 이동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 함수는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밑이 2네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아마 기본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 y는 2의 x 빼기 1, 그 다음 더하기 2라고 평행 이동을 했네요. 자,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나요? x축으로 0 되는 값 찾으시면 1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했나요? 네, y축 이만큼 이동했네요. 자, 요거 혹시 까먹은 친구 있을까봐 설명하는데 이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0 되는 값 찾으면 그만큼이 xy 이동한 값이 되죠. 자, 그러면 기본 그래프 y는 2x제곱을 그린 다음에 평행 이동 시켜볼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제 가장 기본 정의대로 그리는 연습을 좀 할 거라서 조금 번거롭지만 직접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부터 이동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0,1은 지금 x1만큼 y 2만큼 가니까 얘를 1만큼 2만큼 이동하면 어디로 가냐면 1,3으로 가요. 그 다음에 1,2 이동시키면 한 칸, 두 칸 가니까 얘도 2,4로 가요. 이렇게. 자, 이 두 점을 지날 건데, 자, 우리 점근선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기존에는 점근선이 x축이었어요. 그런데 얘도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점근선 x축이었는데 얘가 y는 0이었죠. y는 0이기 때문에 얘는 y값이 이동하게 되면은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y값이 이동하면. 얘가 y값이 x는 뭐 좌우로 움직여도 점근선은 변하지 않겠죠. 근데 위아래로 이동하면 점근선 같이 가요. y 이만큼 갔기 때문에 점근선 어디로 갔냐면 y는 2로 이동해요. 그래서 점근선을 그려보시면 y2에다가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이제는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점근선 이동했고요. 그 다음 아까 찍은 이 두 점 지나면서 그려야 하니까요. 점근선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고 가까이만 가고 점점 가까이만 가고 형태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하는 그래프. 이해가 되실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프 그려볼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밑이 3이네요. 그래서 3의 x제곱이 아마 기본 함수였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부터 찾아볼게요. x축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는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면 기본 함수 먼저 그려봅시다. 0,1 지나고 1,3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개만 찍을 거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이동을 해보면 이 0,1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로 갔겠네요. 아, 아닌가요? 마이너스 2니까. 아,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 다음 1,3은 어디로 갔을까요? 0, 1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2개 점 찍어주시고. 자, 점근선 따져볼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X축, Y는 0이었는데 자, Y는 0이었는데 우리가 얘는 X가 이동하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이동하는 거? Y가 이동하는 거는 위아래로 이동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죠. 얘 점근선 어디로 갈까요? 0에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갔겠죠. 그래서 일단은 점근선 마이너스 2에다가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일단 써주시고 자, 기준 만들어줬으면 요 2점 지나면서 빨간색 2점 지나면서 점근선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함수 그래프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해되시죠? 빨간 색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3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2라는 그래프일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뜻부터 시작해서 대칭이동 그래프, 그 다음 마지막 평행이동 그래프까지 그려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평행이동 그래프를 다시 다룰 건데 이번에는 좀 빨리 그리는 연습도 해보고 관련된 문제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에는 지수와 로그 부분 중단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